말이 늦었다면 어떤 치료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말이 늦어서 언어 치료도 받았고, 이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행동 치료나 감각 통합이 안 된다고 해서 감각 치료도 한 3년 정도 받은 적이 있고요. 상담 치료도 몇 번 해봤고요. 크게 받고 있어요. 그렇게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이 언어라든지 이런 것은 좌우뇌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스펙트럼 질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펙트럼이 빨주노초 파남보색이 이제 그 정확한 경계가 없는 것처럼 자율신경이 실조됐을 때 아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서 외부의 자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ADHD라는 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언어장애도 나타날 수도 있고 집중력 저하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은 스펙트럼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좌우뇌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아이가 그 집중적으로 그 한쪽 떨어진 뇌의 기능을 높이게 되면 좌우뇌가 교류가 되면서 증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나중에 그런 어떤 정말 질환입니다 하는 진단을 받지 않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따라주질 못해서 참 걱정이네요. 우리 애는 진득하게 책상에 앉아있질 못해요. 우리 딸아이는 집중력도 없고 너무 산만해서 걱정이에요. 생방송 평화메디칼 여의관의 건강합시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ADHD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261국에 2300번에서 2303번까지 전화 넉 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ADHD가 어떤 것인지 또 자가진단법은 어떤 것들인지 치료를 정말 정확히 진단받고 받아야 한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나눴는데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그 진단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방 고유의 영역인 그 망진, 문진, 절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직접 이제 만져보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아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맥의 상태를 보고 체질 감별을 하고 또 이제 그것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저것은 ADS 검사로 해가지고요. 주의력 장애 진단 검사 기계인데요. 저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도 이 아이가 주의력이 결핍이 됐는지 아니면 과잉성이 같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지만 주의력 결핍만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행동까지 과한 애들도 있고 그렇군요. 주의력 결핍을 ADD라고 합니다. ADD.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단을 잘 받으면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될 텐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성장, 면역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친다든지 태권도를 한다든지 발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뇌에 자극이 되는 건데요. 그것은 무작위로 어느 쪽 뇌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자극을 주는 거고요. 이 치료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나빠진 쪽의 뇌를 가려서 진단을 해서 그쪽 뇌를 집중적으로 올리게 되면 좌우뇌 균형이 맞아서 좋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치료의 핵심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활성화시킨다. 쉽게 표현하면 그럴 것도 같네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같이 과외를 받는다면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겠어요? 같은 선생님한테 받는다면. 공부 잘하는 애가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죠. 무작위로 자극을 주게 되면 좋아진 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치료를 받았는데요, 애들이
좋아지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커서 좋아졌는지 치료받아서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일단 뭐 치료하시려면 뭐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예, 뇌가 좋아지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영양, 산소, 자극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양이라는 것은 아이의 체질에 맞게 그리고 이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약을 쓰게 되는데요. 뇌에 좋은 약이 특별히 있습니다. 치명이라든지 천마, 감구 뭐 이런 약을 써가지고 영양을 공급해주고요. 뇌 좋아한다니까 갑자기 귀가 쏠깃한데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는 폐호흡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극인데요. 자극은 한방적으로 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침이라는 것은 그 경혈에 자극을 줘가지고 경락을 통해서 뇌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극을 주게 됩니다. 또한 교정도 있고요. 교정도 마찬가지로 나빠진 쪽의 뇌를 선택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교정을 해가지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그 이외에 이제 한방 향기요법이라든지 한방 운동요법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하고요. 저것은 메트로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인데요. 네. 이 아이를 보면 굉장히 세게 하거든요. 이 힘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예,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것을 통합해서 쳐야 되는데 그냥 세게만 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좋아지고 지금 이것은 이제 코끼리 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저것은 터널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평형을 잡는 것을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예. 결국 터널 들어가긴 하네요. 예.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기는 시기에 제대로 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요. 예. 아이들이 기었을 때 소뇌가 발달하는 건데요. 이것은 소근육의 발달을 강화시키고요. 평형 감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떨어진 쪽의 뇌의 기능을 굉장히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성향으로 가지 않고 균형이 맞게 됩니다. 이것은 한 방향으로 말하면 복근육, 등근육, 인맥과 동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치료고요. 예, 아이들이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은 못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으세요. 뇌의 발달에 따라서. 그렇군요. 예, 우리 몸이라는 것은 뇌의 상태를 그대로 발현하기 때문에 몸을 보아서도 아이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는 걷지만 뒤로는 굉장히 걸어본 적 없으시죠? 아니, 뭐 운동 삼아 해보자 할 때 외에는 뭐. 예. 저것은 보세요. 어렸을 때 기지 못한 아이들은 왼손에 오른발, 오른손 왼발이 제대로 안 되게 돼요. 더군다나 이 박자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연습에 의해서 좋아지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함께 단체로 학교에서 쭉 걸어갈 때 보면 왼발, 왼손, 오른발, 왼손 같이 올라가는 학생들이 꼭 있었어요. 예. 그런 아이들은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지금 이런 치료들이 어떤 원리로 뇌 기능을 높이는 거고 또 어떤 원리로 뇌를 자극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예. 우리는 발달 초기에 시냅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발달하게 됩니다. 예. 그 화면에 보시면요. 왼쪽에 첫 번째 것은 태어났을 때 이제 시냅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헐렁하네요. 예, 헐렁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젖을 먹고 옹알이를 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이제 시냅스가 발달이 돼서 하는데 네. 아이의 특성이나 성향에 맞게 이 시냅스가 강화되고 또 이제 그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15개월째 보면 저렇게 발달이 됐지만 24개월째에 보면 그 필요 없는 가지는 쳐버리고요. 필요한 쪽으로 강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학습에 있어서도 그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면 자전거를 배울 때까지는 힘들지만 배우고 나서는 뭐 10년, 2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타도 다시 주면 다시 잘 타게 되죠. 네네, 그것이 바로 시냅스의 강화에 의해서 좋아진 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약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좋아지는 그런 임시 방편이 아니고 좀 영구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좌우 뇌의 불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으로 오늘 ADHD 치료하는 치료법을 보고 계신데요. 직접 이 치료를 통해서 이런 교정 방법이나 여러 가지 보셨죠? 이런 걸 통해서 참 좋아졌습니다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